여기서 마지막 3강 지역사회 회복과 자원봉사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좀 얘기를 그래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재난회복력에 대해서 여기서 좀 인문학적인 요소들, 공학적인 요소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까 역사적 스토리, 개인의 삶의 스토리 다 다른다 그랬죠. 그건 지역의 정체성과 역동성을 반영한 그 특성, 또 재난의 상황들,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는 것들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런 특성, 또 지역의 어떠한 성장 요인, 쇠퇴 요인, 지역의 뭐 경제적 측면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어떠한 동력들, 성장 동력들,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재해석을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단편적 해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실제로 지역의 삶의 스토리, 지역의 역사성, 재난의 특성에 반영한 재난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아마 긍정적인 평가라는 전문가들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앞에서 회복력 얘기하면서 공학, 인문학 다 얘기를 했었죠. 생태학 뭐 이런 부분들, 산림인문학, 인문학, 사회학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간호학, 소방학 이런 거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의료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뭐 공학 중에서도 토목, 건축 뭐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다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재난회복력이 강화된 지역의 위기관리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선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에 있어서 지역을 살리고 서로를 살리려고 하는 협동과 포용의 이러한 커뮤니티가 회복돼야 된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지역에 있어서 애착심을 가지고 더 내가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협동과 포용의 커뮤니티, 또 지역사회 역동성 있는 회복 동력 확보 중요하죠. 자발적 참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지금 뭐 우리나라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몰려서 어디에 이렇게 제한된 부분의 참여가 아니라 공공 부분이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에서 어떤 역량들을 발휘해서 다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서로가 어떤 협력 체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거버넌스 하면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거기에 네트워크를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단어도 쓰고 있죠.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라는 신뢰를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 얘기도 하죠. 아니면 또 네트워크 중심의 거버넌스를 얘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게 이 거버넌스는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없으면 거버넌스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난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공공과 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실효성 있는 단위 사업 중심의 재난회복성과 회복성, 이런 정착과 사례가 확산돼야 된다라는. 근데 실제 여러분들 보면은 시범 사업 해가지고 시범 사업이 효과가 많으면 그게 다 이제 그 긍정적 사례에서 사례가 전파가 되잖아요. 이제 위험도가 굉장히 많죠. 예산 들어가고 공공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아무 검증 없이 다 보편적으로 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과들을 민간 협력에 있어서 요즘에도 많이 강조하는 게 우수한 성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전파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회복력 지역공동체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현된 실제적인 사업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앞에 좀 사례를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역할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러한 전파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력,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례 확산될 수 있는. 지역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커뮤니티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내재화돼야 된다. 내재화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이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우리 지역에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몸이 반응해서 가가지고 그거를 어떤 안전신문고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보를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건 내재화되는 모습들.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구조적 스토리를 반영한 효과적 재난관리 구축. 재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 그런 재난 약자, 취약계층. 재난 약자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난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러한 성격들이 아주 이게 노인, 어린이, 아동, 지역의 섬 주민 이렇게 해서의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아마도 취약계층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또 사회적 약자 개념에서 넓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차별적 성격이 반영된 종합적인 정보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 신기술, 신산업 적용해갖고 재난안전 부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움직임 감지를 해서 이 부분이 위험하다 나다 판단해서 빨리 상황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떠한 재난 취약 요소들, 경찰 안전에서 취약 요소들에 대해서 어디 사건이 언제 발생했고 그런 경로 이동 동선이 어떻고 어떤 빈도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찰 인력들을 어떻게 배분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빨리 대응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그 분석 능력, 분석 사업들, 분석 정보를 활용한 사업들, 신기술 적용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재난자원봉사에 있어서도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떠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식정보 체계들,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제공한 어떠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떠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들, 이러한 분석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에 또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지역의 공동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커뮤니티 기반 활동 중심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 지역 주민의 참여의 제도적 기반 구축한다. 참여를 하시는데 좀 지원이 풍족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원이 풍족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재난 사태가 선포됐을 시,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됐을 때 이런 내용의 조건을 다는 내용들도 있지만은 공공부문의 장소나 공간이나 자원, 물자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조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잘 지원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제적 조항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만들고 해서 보다 더 이러한 지역 주민 참여하고 자원봉사분들이 참여하고 이러한 지역 공동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기반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우리 민간 협력하고 지역 공동체가 재난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다 문화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도 지역 경쟁력 확보하는 데 지역 공동체 참여한다는 얘기를 재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 환경, 교육, 문화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재난회복력, 지역 공동체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는 협동과 포용의 위기관리를 위한 신뢰적 협력관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할, 모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즘에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창조도시 얘기 많이 하죠. 창조도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예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또 공공 디자인 많이 하죠. 사회적 기업, 도시 재생, 주거 환경 개선 요거 할 때 공동체, 지역 공동체 분들이 협력하고 문제를 찾고 하는 모습들을 사진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재생과 연계해서 주민 참여에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서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재난 안전에 강한 지역인 거예요. 이게 주민 공동체가 참여해서 이러한 앞에서 여기 사진처럼 같이 협력하고 토의하고 모습들, 이게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뭐 이게 일본의 한 사례인데, 뭐 지역 공동체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의 삶의 스토리 반영과 재난관리 지속성을 확보한다. 주민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재난에 있어서의 재난에 강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역량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이게 재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난 회복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지속 가능한 계속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게 재난 회복력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재난 회복력은 재난이 복구돼가지고 예전하고 똑같이 살면 아무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 지역 공동체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더 나은 주민, 더 나은 지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지역이 뭐 경제적 측면도 있겠지만은, 경제적 측면도 뭐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협동하고 모여서 뭐 같이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내재적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재난에 강한 지역의 요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의 모습으로서 이 이 사진을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역사회의 재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재난 회복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인데 약간 추상적이긴 하죠. 근데 여태까지 이제 강의의 내용에 조금 모으면은 그래도 신뢰의 조건, 협력 거버넌스 조건, 회복력의 조건들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시면 이게 이러한 부분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해야 된다. 이게 그냥 강화 방향,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거를 해야 된다. 상호 호혜적, 상호 협력적, 상호 우종적인 개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고,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네트워크를 만들면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 혁신을 위한 경쟁력과 연결된다. 단기간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여러분들 뭐 요즘에 하면 균형 성장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다라는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특구 만들고 경제구역 만들고 막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결국에는 지역사회 성장 발전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도 다 민간 참여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여러분들 도시정부, 지방정부의 홈페이지 다 들어가시면은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잖아요. 전략에 재난안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게 재난안전의 회복력이 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굉장히 중요한 상위 목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재난안전에 강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 지금 이런 재난 회복력을 위한 민간의 활동들, 자원봉사의 참여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지역에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과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서 이게 이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재난자원봉사의 고유 영역 및 역량 확대를 통한 수평적 협력 체계. 앞의 내용들을 굉장히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하게 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 확대를 위해서 수평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재난자원봉사가 보다 더 영역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영역이 더 확대돼가지고 공공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재난자원봉사 영역이 더 역량이 크고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포괄적 지원금이라고 그러죠. 이만큼 예산 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하시오라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봉사나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의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할 거고, 더 많은 지원도 필요할 거고, 아마 더 많은 참여도 필요할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계속 더 성장하고 발전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재난자원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재난자원봉사에 대해서. 길다면 긴다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짧은 기간 내에 이 정도로 성장하고 민간 참여, 지역 공동체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성장하고 발전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가 강한 재난 회복력을 갖춘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